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계에서 한 국가의 경제 변화는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만한 경제 대국인 중국의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 말합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3%로 예상보다 느리게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의 경고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중국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소비자 지출 및 소매 판매 성장률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소매 판매는 5월의 12.7%에서 크게 하락한 3.1%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었던 소비 지출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요 약화와 경제 전반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경기 둔화는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잠재적 하락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가 2.8%의 소폭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주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은 또 다른 중요한 우려 사항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실업률은 사회 불안과 불안정으로 이어져 중국의 미래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기 둔화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보다 절제된 접근 방식을 암시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올해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기 회복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이 공격적이기보다는 신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 전반의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디플레이션의 잠재적 위험을 나타냅니다. 디플레이션은 극복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지원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경제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인 부동산 부문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6월에 악화되어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개발업체의 신용위기를 막고 이들의 생존을 지원해야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국제무역의 주요 플레이어인 중국의 경제 건전성은 글로벌 시장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져 대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성장, 전략적 경제 계획, 책임 있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경제 지표가 우려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지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는 기복이 있으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눈부신 성장 스토리에서 필요한 조정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맞서 지속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